총선이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당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이 서로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 어떻게 됐느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여의도를 바라보며 부패 정치를 종식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 폭주를 제동하겠다라면서 용산에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줄지 저는 지켜볼 것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참 민주당이 참 더럽게 선거를 치른다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런 보도가 뜨더라고요. 민주당 선대위가 총선 유세 메시지를 배포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배포를 했느냐? 전국 후보자들한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언제까지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할 겁니까? 재탕도 이 정도 하면요 국물 쫄았겠어. 네? 야, 정말 지겹다 지겨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김건희 여사 살아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럴 것 같아요. 네? 자, 선거 참 더럽게 치른다는 건 제가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승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승부를 못 보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알리지 못하고 또다시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면서 그걸 총선 선수로 뛰고 있는 전국 후보자들에게 당 선대위라는 곳에서 메시지를 배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요 무시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국민들은요 민주당한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정당들에게, 후보들에게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네거티브, 가짜뉴스, 선전선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민주당 측에서 이러한 선거 유세를 펼친다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과 다르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를 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인천 계양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실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 걸었다고 해요. 자, 어떻게 걸려있냐? 보세요. 임항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눈에 딱 들어오잖아, 시청자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 지역구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떤 공약을 내세울 건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적인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고, 이런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너무 잘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원희룡 후보 선거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뭐겠습니까?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두루뭉실함이 전혀 없어요. 선명성이 분명합니다. 임항역에다가 뭐 하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명성 가득한 정책적인 현수막을 우리가 전국에 만들어낸다라면은 이번 선거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별명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요, 이재명한테 호가 하나 붙었어요. 어떤 호가 붙었냐? 전무 이재명이라고 붙었습니다. 전무. 자, 이재명이 전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자,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킨 게 없어. 네?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서 지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무입니다. 전무. 네, 1번부터 6번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을 불러서 우리는 전무 이재명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정책적인 면을 부과하고 선명성이 가득한 현수막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건다라면 이거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전략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민주당과 관련된 각종 언론 보도들이 빵빵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 전까지 노무현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양문석과 관련돼서 오늘은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자, 강남 아파트 구입 때 대학생 딸이
11억 주담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문석이 잠원동 아파트, 즉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있어서 지금 은행 대출을 받는데 그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 이름으로 1, 2억도 아니고요. 11억이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신규 여러분? 우리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대학생한테 11억을 내준다 은행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양문석이 벌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당황스러운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양문석이 이 대출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2021년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양문석이 지난 2022년에 지방선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재산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지금 11억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 이전 5년간 신고한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체납 내역이 없습니다. 즉 이 내용이 뭡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을 근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양문석의 장녀가 어떻게 은행에서 11억을 대출받습니까? 야,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양문석도 인정했어요. 편법 인정, 송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쯤 되면은 이재명이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양문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공영훈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화성을에 좀 출마하고 있는 공영훈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논란이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억대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라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공영훈이 지금 억대 주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군 복무 중인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은 어떻게 됐냐? 24살에 30억대 건물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야, 참 민주당에서는 상상치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와 관련돼서 공영훈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될지 전 너무 궁금한데요. 자, 왜냐?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공영훈이 구입했다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현대차발 호재 발표 직전 12억 땅을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차발 호재 발표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런데 이 공영훈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요. 현대차 사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요. 공천인재 9호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차 사장을 맡았던 공영훈이 현대차발 호재를 몰랐다? 그래서 이게 투기가 아니고 문제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공영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복무 아들의 주택 증여 적법했고 세금 다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증여도 할 수 있고 적법했고 세금도 다 낼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에서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안 되냐면요. 니들 당대표가 그랬어요. 네?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국가 존망을 걸어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 이재명의 SNS를 보여드릴게요. 이재명이 이렇게 썼다고요. 2021년 당시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을 지금 민주당 후보가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겁니까? 결정 내려야죠. 결정 내려야죠.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싸움이 지금 개혁신당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군 복무 중인 아들한테 억대 주택을 꼼수 증여한 공영훈.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출마했다고요? 화성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성을에 같이 출마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공영훈과 함께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준석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준석이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영훈 아들 저녁 선물로 30억 건물 증여 투기가 의심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누가 아들 저녁 선물로 30억 성수동 주택을 주냐? 라면서 지금 이준석이 공영훈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공영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준석을 향해서 반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영훈단에 따르면 이준석이 15억을 벌고 세금을 4천만 원밖에 안 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가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공영훈 후보 측에 따르면 4년 전 총선에 출마하면서 3억 8천만 원을 신고했던 이준석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19억 2천만 원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와, 준석이 돈 많네. 4년 동안 15억 4천만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공영훈 측이 말하기로는 4년간 15억은 일반 직장이면 평생 모으기 어려운 돈이다. 직장인이 4년간 15억을 벌었다면 세금을 7, 8억은 내었을 것이라면서 이준석은 세금 4,600만 원 낸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영훈과 이준석이 서로를 폭로하면서 마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둘이서 열심히 싸워주세요. 둘이서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제발 폭로 좀 해줘요. 네, 준석아 좀 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요, 열심히 정책적으로 승부 보면 되겠죠. 공영훈이 이준석의 재산과 관련돼서 목소리를 낼 때, 이준석이 공영훈의 꼼수 증여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낼 때, 우리 한정민 후보는 열심히 동탄, 화성을에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승부를 걸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웃긴 게 뭐냐면요. 아니, 보세요. 공영훈이나 이준석이나 도친개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5억 벌고 세금 4천만 원 낸 거나, 네? 24살 아들한테 30억 건물주 만들어준 거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요. 거기서 거기. 네? 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2030 청년층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 청년들이 재산 15억 벌고 세금 4천만 원 낸 이준석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지, 더 나아가서 24살 아들에게 30억 건물주를 만들어준 꼼수증여 공영훈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 속에서 국민의힘은 30대 한정민 후보를 이렇게 공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2030, 특히 화성을 동탄 지역에 대다수 살고 있는 2030 세대들이 어떤 후보를 더 지지할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